자, 우리 전 시간에 결산 자료 입력, 결산 분계까지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 실무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고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책 290페이지. 자, 4번에 1번부터 보실게요. 18년도 10월 1일 날 우리가 천만 원의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가보니 주식의 가치가 800만 원이다. 느낌적으로 기분이 어때요? 내가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기말의 가치가 800이에요. 그럼 20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 기분 나쁘죠. 그러니 회계 처리에서 뭔가 기분 나쁜 기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손실이라든지. 자, 그 느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찌 되었건 100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이 있었는데 800만 원으로 하락했으니 단기 매매 증권은 200만 원 없어졌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단기 매매 증권이 있을 거고 그 200만 원만큼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금액 뭐다? 기말의 평가함으로 인해 기분 나쁜 금액이 나왔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회계 처리 보시면 자, 화면 보세요.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기분 나쁘니까 해서 200만 원 자산의 감소 대변. 차변에 기분 나쁜 금액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옛 비용의 증가는 변태적이라 차변. 되셨죠?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 기분 나쁜 금액을 뭘로 처리할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요거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우리 기출문제 80회 데이터도 같이 심어주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심어놨으니까 812번 회사 코드 선택해 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 와서 결산 분기는 12월 31일 날 하고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건 좀 삭제를 할게요. 자, 12월 31일 날 와서 문제 1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 날 유형 구분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중에 선택을 해주시라 말씀드렸죠. 우선 결산 차변부터 5번 결산 차변.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거래처는 생략해 주시고 차변의 금액 200만 원. 결산 대변 6번 단기 매매 증권 선택해 주시고 200만 원. 문제 1번은 크게 특별한 거 없으시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할 줄 아느냐, 평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줄 아느냐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 문제 2번 보실게요. 결산일 현재 보통 예금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을 비교해보니 장부상 잔액이 650만 원 과소 계산되어 있대요. 우리 실제 통장상의 잔액은 더 많은데 우리 경리가 일정 부분 회계처리를 누락을 해서 650만 원이 과소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때? 경리 혼내야지. 회사 잔액 이거 보통 계좌도 못 맞추면 경리 혼나야지. 어쨌든 자, 650만 원 보통 예금이 과소 계산되어 있으니 보통 예금을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을 늘려줘야 되니 자산의 증가 차변에 오는 건 알 텐데 그 이유를 봤더니 매출 거래처 주 동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는데 얘를 누락한 거예요. 돈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만 우리 경리가 회계처리를 누락한 거야. 해서 차변에 보통 예금을 650만 원 늘려주면서 뭐 없애줘야 돼? 그쵸? 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줘야겠지. 해서 회계처리 보시면 차변의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로 650만 원 왔고 얘 뭐다 원인이? 그래요. 외상 매출금. 우리 돈 받은 거야. 돈 받았으니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줘야겠지. 자산의 감소로 대변해 왔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 외상 매출금 누구 거냐? 주 동액가라는 거 이제 프로그램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앞에서 재무회계 시간에 배울 때 외상 매출금의 감소 이 정도만 배웠지 이게 누구 것인지는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그런데 프로그램 이제 실무에서는 자산과 부채 증가와 감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떤 거래처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예금의 증가, 차변, 외상 매출금의 감소, 대변 이건 아니까 얘와 관련된 거래처가 어딘지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좋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오셔서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자, 12월 31일 날 결산 차변 5번 보통 예금은 103번이니까 이런 거 좀 암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암기가 아직 안 되셨다 하면 보통 예금에서 엔터 치시고, 거래처 보통 예금 원칙은 보통 예금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 문제상에서 이 보통 예금 어디 건지 안 나와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금액 650만 원, 결산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있었죠. 외상 매출금은 108번 해서 108번 이제 암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 외상 매출금 누구 거다? 주식회사 동해 거니까 거래처 동해 검색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해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 거래처 등록 하나 할게요. 원래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 등록해 주시고, 이러면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외상 매출금 감소 650 감소 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되셨죠? 주의하실 건 딱 하나다. 거래처까지 연결시켜 줘야 한다. 자, 문제 3번. 성급 비용 중 120만 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다. 우리가 지금 뭘로 처리했다?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은 비용인가 자산인가? 그쵸,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 돈 나중에 혜택을 받을 거니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니까 미리 준 돈으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120만 원 중에 기간을 봤더니 18년도 7월 1일부터 19년도 6월 30일까지야. 그러면 이 18년도 7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올해분이잖아요. 그러니 120만 원 중에 12분의 6개월만큼은 올해치 비용이잖아요. 미리 준 돈이 아니고 올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니까 금액 60만 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라 뭐다? 그래요. 보험료로 회계처리를 했어야지. 되셨죠? 그래서 회계처리 보시면 우리가 당초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뭐 현금이면 현금,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선급 비용 중에 60만 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라 뭐다?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 자산의 감소로 대변해 왔고, 그러면서 얘 없애준 금액 그래요, 보험료다 해서 비용의 증가로 차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우리 회사 지금 제조회사란 말이에요. 앞에서 보시면 우리 책 273페이지 273페이지 회사 정보 보시면 도봉산업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우리는 제조도 하고 무역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료 어디에 지출된 거야? 공장이에요. 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또는 제조 원가인지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알려줘야 돼. 야, 이거는 제조 원가야. 아니면 이거는 판관비야. 라고 프로그램에 구분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해주냐? 자, 회계실에 보실게요. 자, 보시면 결산 차변 5번 누르시고 보험료를 검색해 보시면 보험료가 여러 개 있을 거야.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분양원가, 운송원가, 판매관리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보험료는 공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까 제조원가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무실, 우리 영업부에서 쓰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판매 관리비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은 공장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제조 원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521번. 얘 주의하시라 해서 답안지 보시면 제조 원가로 구분을 해라라고 제로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고 금액 60만 원. 결산 대변에 선급 비용 60만 원 없애주면 자산의 감소, 선급 비용이 이루어졌고 이 자산 감소하면서 이 60만 원은 올해의 비용이다. 그렇지만 제조 원가이다 해서 521번으로 입력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4번 마이크로사의 2018년 12월 1일 날 제품 판매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대금 10만 불 해서 2018년 12월 1일 날 환율 1,000원으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잡았을 거예요. 해서 12월 1일 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금액 얼마? 10만 불 곱하기 1,000원. 왜? 12월 1일 날 환율은 1,000원이니까 이거 우리 12월 1일 날 회계처리 차변의 외상 매출금 1억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1억을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1일 날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잡았는데 12월 말에 보니 환율이 1,050원이 됐네. 자, 기분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얘 환율이 올랐어.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렇죠. 올라가겠지. 내가 10만 불 받을 게 있는데 우리가 물건 팔 때 환율은 1,000원이었는데 12월 말에 보니 환율이 올라 1,050원이 된 거야. 받을 돈이 50원, 달러당 50원 오르는 거죠. 그러니 이 기분 좋은 금액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회계처리 보실게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금액 어떤 이름으로 하냐? 외화 환산이익.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외화 환산이익과 외환 차익과 구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우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환율의 변동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외화 환산이익이 나오는 거고 내가 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중간에 원화로 바꾼 거야. 해서 외상 매출금을 잡을 때의 환율과 내가 원화로 바꿀 때의 환율 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요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손이익 구분이 좀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내용 가서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대변에 기분 좋은 금액 수익의 증가 얼마? 500만 원. 왜? 10만 불 곱하기 우리 환율 얼마 변동했어요? 50원 변동했으니까 10만 불 곱하기 50원 해서 500만 원 외화 환산이익 수익의 증가로 대변해 왔고 그만큼 우리가 받을 돈이 늘어났죠. 그러니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로 차변. 중요한 거 이 외상 매출금 누구 거다? 마이크로사 거라는 거예요. 해서 이 마이크로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려줘야지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아 이거 외상 매출금
5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 마이크로 살 거야 라고 데이터를 연결시켜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까지 같이 신경 써 주시라 라고 하고 우리 입력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결산 탭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마이크로 마이크로사가 있으면 마이크로사 입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 마이크로 입력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결산 대변에 기본 좋은 금액 외화 환산이익 500만 원 입력이 됐죠. 그래서 이 기분 좋은 금액 뭘로 했을지 보자라는 거 알려드린 거고, 마지막 문제 5번 영업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하시오. 주의하실 게 이제 우리가 영업부 건지 공장인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부면 판관비가 될 거고 같은 감가상각비이지만 영업부 건물은 판관비가 될 것이고 공장 건물은 제조 원가가 될 것이다라는 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셨더니 취득일 2016년 7월 1일 날 방법은 정액법으로 해라. 내용 연수는 40년, 취득가액은 10억,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3,750만 원인데 올해 2018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해 봐라 라고 하면 정액법인 경우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의미 있는 자료인가요? 없죠. 이게 필요 없는 자료예요. 왜? 정액법은 취득가액 10억 빼기 잔존가치, 지금 문제에서 잔존가치가 안 주어졌으니 0이라고 치고 곱하기 40분의 1 내용 연수분의 1 이래야 감가상각비가 구해지죠. 금액은 2,500만원 해서 정액법인 경우에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 없죠. 근데 정률법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앞에 가서 기억해 보시고 해서 우리가 2018년 12월 31일 날 입력 계산할 감가상각비는 2,500만 원이다. 계산이 됐고 주의하실 건 영업부 건물이니 얘 판관비구나. 판관비로서 감가상각비가 입력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결산 차변 감가상각비 비용의 증가 회계처리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의 증가로 차변에 왔고 얘 판관비다. 왜? 우리 영업부 건물이니까. 그러면서 감가상각비를 모아주는 계정, 저축해두는 계정 뭐였어요?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를 관리하는 누적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었다. 그래서 얘 건물과 관련된 것이니 기억해 주시고 금액은 2,500.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 대변에 왔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보면 감가상각비 찾아봤더니 얘도 역시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등 판관비 등 구분이 되어 있다 해서 지금 우리는 영업부 건물이니까 판관비로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은 2,500. 그리고 결산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봤더니 감가상각 누계액도 옆에 참고를 봤더니 자산별로 구분이 달리 되는구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분이니 건물에 대한 203번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설비장치 또는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구분을 달리 선택해 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니까 건물 선택해 주시고 203번
해서 결산 차변의 감가상각비 2,500, 결산 대변에 2,500 왔다. 주의하실 건 뭐다? 감가상각 누계 건물에 대한 것이니 건물 거 선택해 주시고, 이 건물 누구 거다? 영업부 거니까 판관비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와서 이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하는 거 설명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왜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해서 재무회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 사원 등록 해서 소득세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